안녕하세요. 장키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TF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ETF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뭐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ETF가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ETF의 자금 흐름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오늘자 기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기사인데, 오른쪽부터 보시면 뭐 오늘 기사인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 순매도 금액 상위 20%중 삼성전자가 가장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외국인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마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뭐 아예 버리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기사나 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ETF도 파생 상품이에요. 현물의 주식 그 가격에 따른 현물의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기본적으로 지수 추종, 뭐 특정 그 섹터군이나 뭐 종합주가 지수를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규모가 10년 사이에 22배가 커졌다. 그래서 이 ETF의 커진 이 영향으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를 잘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말 기준, 2019년 말 기준에 ETF의 순자산 규모가 4조 8천억 원, 종목수는 37개인데 10년 동안 거의 22배, 10년 전에는 2천억 원, 세 종목이었네요. 22배가 늘었고, 지금 글로벌 마켓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지난해 중 레버리지 ETF 거래 금액이 99조. 레버리지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하면은 2배, 뭐 혹은 3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 ETF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죠. 3배짜리도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2배,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2배. 인버스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 2배도 있죠. 물론 약간 ETF의 괴리율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그 추종을 2배로 한다라는 관점의 레버리지인데, 거래 금액이 30%이고 우리나라 ETF가 전체 ETF 시장, 글로벌 ETF 시장에서 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큰 금액들이 한국의 ETF 또 레버리지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지금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ETF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단 화면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모바일 MTS 화면을 갖고 왔고, 제 투자자 동향, 지난 10일간의 순매수, 지난 10일간 10거래일간 순 개인 외국인 기관별로 순매수 금액의 상위 랭크 10위. 지금 화면에는 8위까지만 보여지는데 8위를 뽑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위 10위 순매수 금액 중에서, 순매수 종목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ETF예요. 사실 외국인은 ETF에 어마어마하게 좀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역대급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히 뭐 해지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10일 동안 산 것 중에 이 종목이 가장 많아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뭐냐고 봤더니 이게 지금 TR ETF인데 TR ETF는 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ETF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토탈 리턴 ETF라고 해서 뭐 기존의 ETF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기존 ETF는 이제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고 뭐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데 이 토탈 리턴은 그 배당을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ETF의 한 종류예요. 이 코덱스 탑5 플러스 ETR은 삼성증권에서 올해 만들었더라고요. 얼마 생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25일부터 외국인들이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장이 끝나고 시간으로 이제 일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사실 이 금액의 흐름이 안 보이실 거예요, 거의. 지금 25일부터 지난주부터 여기 ETF의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ETF의 금액의 30%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지금 종목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종목군이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있죠. 그리고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을 볼게요. 지금 4위군에 있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지금 20일 날 금액을 엄청 넣었고, 뭐 25일은 어느 정도 좀 다시 매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입니다. 매수이고, 타이거 MSCI 코리아 TR 같은 경우도 20일 날 금액이 일괄 엄청 들어왔죠. 킨덱스 200TR, 뭐 이거는 8위권이어서 앞에 3개 ETF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6일 날 외국인의 금액이 대량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10억, 40억이죠. 40억이고 이거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이죠. 오늘 200억 샀어요. 이 종목 하나로 지금. 이거를 제가 좀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고, 지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현재 뭐 기본 정보를 보시면, 삼성전자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팔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그래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55%예요. 55%. 그렇게 팔아도 거의 외국인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팔아도 지금 보유 비중 면에서는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55%면 일반 종목도 지금 대주주들이 많아야 뭐 한 다른 종목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 30%인데 물론 이 외국인이라는 게 단일 외국인은 아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뭐 매수 매도 패턴이 다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이 ETF의 20일 거래하고 20일부터 지난주부터 사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 되죠. 7거래 거래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7거래 이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토탈 첫 번째 ETF 오늘 20억 지금 7거래일의 토탈 외국인 매수 금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천억이죠. 4천억이고 이 중에 30.71%가 삼성전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 ETF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간접 투자한 금액입니다. 간접 투자한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매도한 날도 있어요. 매도한 날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총 토탈 해보면 지금 7영업 거래일 동안 이 금액을 순매수를 했고 여기에 30.3%가 삼성전자 비율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각 ETF에 기본적으로 30%가 다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로 자금이 들어가는 ETF인 거죠. 이 네 개를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 각각의 ETF 토탈 이 네 개의 ETF의 20일 거래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토탈
외국인의 투자한 금액입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산가? 거의 지금 1조 가까이 되나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지금 이 4개의 ETF에만 외국인이 1조를 넣었어요. 1조를 좀 넣은 겁니다. 지금 선물 거래 동향도 좀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이 많은데, 일단은 ETF로만 보면 1조를 넣었고, 그 중에 30%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많이 팔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팔긴 해서 마이너스 계속 파는 거죠. 파는 거에서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이만큼 팔았고, 7천억 팔았죠. 3천억 정도 샀고, 실제 순매도는 삼성전자를 이 정도를 팔았지만 간접 투자로 이 정도 금액은 다시 삼성전자 외국인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의 거의 40%는 지금 ETF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간접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막 매도세가 연일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를 계속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이해를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비율이 뭐 거의 50%, 55%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미비한 수준이고, 또 간접 투자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뭐 엄청 막 팔아 제끼는 것 같은 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건, 그럼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얼마 전 지난주 이제 바닥을 찍기 전까지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웠죠. 뭐 채권, 금, 심지어 비트코인, 뭐 주식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현금,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을 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자산, 돈이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뭐 DLS의 뭐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글로벌리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웠어요. 결국 자산을 이제 팔아치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헤지펀드들이 운영하는 자금에서 환수 요청이 오면, 기본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금화를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대출 상환을 해야 돼. 대출 상환을 당장 다음 주도 아니야. 당장 3일 뒤에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전이 필요한 거죠. 돈을 빌려올 때도 없어요. 그때 다 지금 그때는 거의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올 때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돼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부동산 당장 3일 안에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요. 채권도 뭐 유동성 면에서는 거래가 시장이 크기 때문에 팔 수 있기는 한데, 그때 막 채권도 다 팔자라는 거, 금도 다 팔자라는 거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현금화를 하기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줘요. 계속.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 급전이면 우리가 뭐 전당포를 갈 수도 있고 보석을 팔 수도 있는데, 급전일수록 제값을 못 받아요. 거의 뭐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헐값에 안 팔아도 돼. 물론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주가 하방은 있지만, 계속 떨어졌지만 한국의 개인 투자들이 계속 사줘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사주기 때문에 막 이거를 소위 말해서 헐값에 팔지 않아도 현금화를 굉장히 쉽게, 유동성이 풍부한 거죠. 너무나도 많이, 우리 다른 기관은 그렇게 사실 많이 사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들이 뭐 동학 개미운동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줬기 때문에 헐값에 팔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유동성을 확보를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 보유를 비율을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거를 다 팔았다기보다는 현금화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뭐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온다라기 좀 그렇고, 뭐 요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주가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핸드폰의 매출이나 수익이 좋을 수가 없죠. 핸드폰을 지금 사람들이 당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반도체의 시황은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뭐 데이터 센터의 증축이나 온라인 관련 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황은 분명히 올해 내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올해 말부터. 근데 하이닉스는 거의 다 반도체 중심의 그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당장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탄력이 있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지금 ETF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한국 뭐 지수가 막 폭등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사놓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큰 금액은 장기적인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놓고 다시 뺐다가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당장 뭐 우리 주식이 폭등할 거다. 뭐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현재의 자금의 흐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식시장의 ETF, 이 파생시장의 ETF가 갖는 그 자금의 영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특히 수급을 파악을 하실 때 ETF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만약에 갑자기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혹은 뭐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ETF의 자금의 흐름을 잘 확인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파는 게 그렇게 막 파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팔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현금화에 유리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